네, 그러면 파티큘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큘러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지금 새로운 컴포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놨고요. 일단 파티큘러를 키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이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에 솔리드 혹은 컨트롤 Y 혹은 코맨드 Y를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파티클이라고 바꿔볼게요. 네. 여러분이 파티큘러를 사용할 때는 항상 반드시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가 켜져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으면 이펙트에 레자이언트 가서 파티큘러를 선택해서 파티큘러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솔리드 레이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뭐 사라졌네요. 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타임 인디케이터로 뒤로 밀면 이렇게 이 점에서 파티클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티클의 모체는 여러분이 파티큘러를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 파티큘러 옵션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것은 에미터랑 파티클입니다. 에미터는 파티클의 형태를 지정하는 것, 파티클은 하나하나 조각들, 조그마한 조각들의 속성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타임 인디케이터를 뒤로 밀어보면 네, 점에서 포인트라는 에미터에서 파티클들이 생성돼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에미터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에미터를 들어가 보면 에미터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미터 타입이 포인트, 지금 형태가 점이다. 점에서 파티클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에미터 형태는 박스, 어떤 일정한 사각형 형태나 큐브 형태를 만들어내서 파티클이 재생돼 나오게끔 하는 박스가 있고 뭐 스피어 그리드, 뭐 라이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박스, 그다음에 그리드, 라이트, 그다음에 뭐 레이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OBJ 모델은 아시다시피 3D에서 만들어 온 OBJ 파일들을 에미터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스하고 세 번째 영상에 있는 레이어를 활용한 파티클 활용법을 좀 작업해 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박스부터 저번 시간에 살짝 알려준 것 같은데 박스를 클릭해 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큐브가 박스가 이 안에 그려져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박스 형태에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재생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형태를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나느냐, 박스를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에미터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XY, Z축이 전부 다 500픽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화면 안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가로 세로 Z축이 전부 다 500픽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큐브로 만들어져 있고 그 큐브에서 파티클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화면 안에서 눈이 내리거나 혹은 아지랑이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눈이 내리려면 최소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HD 화면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지금 박스가 500픽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0픽셀 정도의 형태에서만 파티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려면 에미터의 사이즈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에미터 사이즈가 지금 500픽셀인데 500픽셀이고 여기에 XYZ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인디비주얼로 바꿔주면 이렇게 XYZ축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수정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X축이 지금 이거 HD 사이즈거든요. HD면 1280이잖아요, 위드스가. 그러면 X 사이즈 최소한 1280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 하거나 혹은 원하는 만큼 지금 위드스를 1400으로 했는데 1400이건 1500이건 상관없습니다. 화면을 1280, 1280픽셀인 위드스 값을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Y축은 뭔가요? 1280, 720, HD 사이즈이기 때문에 높이 값이 720픽셀입니다. 720픽셀보다 훨씬 커야지 네, Y축을 커버할 수 있겠죠.
Z축도 적당히 줄게요. Z축은 깊이 값이니까 Z축 값이 커지면 앞에 있는 파티클은 커 보일 거고 뒤에 있는 파티클은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다시 뒤로 밀어보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커버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죠. 에미터의 사이즈만 조정을 해도 이미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아지랑이가 피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아니구나. 반딧불이가 나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램프 리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무언가 이펙트를 준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에미터의 속성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에미터는 아까 얘기했죠. 파티클들이 튀어나오는 파티클의 모체의 형태를 조정하는 게 다 있다. 지금 박스로 지정을 해놨고 여기에서 에미터의 XY 로테이션 값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할 거니까 일단은 X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시켜야 돼요. 그래서 X 로테이션 값을 한번 90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 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돌죠? 왜냐하면 90도로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방향성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렉션 방향성을 지정을 해주면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이렉셔널로 바꿔주게 되면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이가 됐어요. 왜냐하면 X 로테이션 값 때문에 그런 거죠. X 로테이션 X축을 기준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90도죠.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X축 기준으로 9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되는 거죠. 엔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박스 형태의 에미터에서 파티클들이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 형태로 내려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문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에미터, 그러니까 파티클의 모체 형태를 조정을 했어요. 에미터 형태를 에미터 타입에서 박스로 조정을 했고 박스 형태로 전체 화면을 커버를 했으면 방향성을 줘서 디렉션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방향성을 다이렉셔널로 조정을 해주고 그 박스의 크기를 화면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미터 XYZ 값을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벨로시티라는 부분이 있어요. 벨로시티 속도감이거든요. 벨로시티가 지금 기본적으로 100으로 잡혀 있는데 100이 아니고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으로 했더니 스페이스바 눌러서 미리 보기엔 어떤가요? 속도감이 굉장히 느리죠. 파티클의 속도감이 별로 벨로시티이고 아까 100이었는데 이걸 한 300 정도로 바꿔볼게요. 300 정도로 바꾸면 속도감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티클의 속도감을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서 벨로시티 조정을 해서 숫자가 많으면 빠르고 숫자가 적으면 느리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미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해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파티클, 그러니까 이 하얀색의 꽃송이가 마음에 드시나요? 형태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파티클 속성을 제어를 할 거예요. 파티클의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모양이 있겠고, 크기가 있겠고, 색깔이 있겠고, 오퍼시티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에미터는 일단 줄여놓고 파티클로 가서 파티클의 옵션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파티클에 가면은 이렇게 파티클 퍼 세컨드라는 게 있고요. 라이프의 파티클 퍼 세컨드인데 3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티클이 에미터에 생성돼 나오자마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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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후에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화면을 줄여놓고 다시 볼게요. 3초 후에 사라져요. 이 점들이 지금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3초에 사라지게끔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얘네들을 좀 더 오랫동안 살려놓고 싶다. 그러면 이 3초가 아니라 파티클 퍼, 그러니까 라이프 업 세컨드를 더 많이 늘려놓으면 11초로 늘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티클이 에미터 생성되자마자 11초 동안 얘가 화면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개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3초 때보다는 11초 동안 3배 이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파티클의 개수도 3배 이상 더 많아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이 생성되는 시간을 조정해서 더 많이 늘리지도 적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파티클의 타입. 파티클 모양이 지금 동그란 형태인데 파티클 타입을 나는 스피어 동그라미가 아니라 스타가 있었다. 스타로 바꾸고 싶다. 그 별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스타를 클릭해주면 어떤가요? 파티클이 알아서 별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 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촌스러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파티클 형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스프라잇이라는 부분이에요. 스프라잇을 이용해서 파티클 형태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스프라잇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JPG, AI, 뭐 PNG 등등의 이미지도 가능하고 MOV, 기타 등등 동영상도 가능하고 아니면 쉐이프 등등을 이용해서 그림으로도 가능해요. 바꾸는 건 좀 이따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름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는 구름은 클라우드렛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클라우드렛을 이용해서 구름 형태를 좀 바꿔봤는데요. 지금 구름 같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알갱이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처럼 만들려면 일단 알갱이가 많아야 되죠.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야 돼요. 파티클의 개수를 어디서 늘릴까요? 파티클의 개수는 에미터로 가야 돼요. 에미터에 가면 에미터 파티클 퍼 세컨드 라고 있어요. 1초당 만들어지는 파티클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0이라고 돼 있죠. 기본값이 1초당 똑딱 하는 사이에 100개의 파티클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더 늘리면 어떤가요? 파티클들이 많아지죠. 저는 2920을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1초당 2920개의 파티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컴퓨터의 속도는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적정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에서 파티클의 개수 조절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 업색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파티클이 생성되는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파티클들이 생성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구름처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지금 아직 구름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 파티클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파티클의 사이즈는 여기 가면 사이즈 옵션이 있네요. 사이즈 옵션이 지금 5픽셀이래요. 이걸 좀 늘려주면 네, 컴퓨터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늘렸네요. 네, 파티클이 많아지면 느려져요. 네, 이렇게 해서 구름을 좀 늘렸고요. 구름이 아직 구름 같지 않아요. 저 새털 구름 뭐지? 약간 반투명한 구름을 만들고 싶은데 반투명한 구름을 만들고 싶으면 뭘 조정하면 될까요? 오페서티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서티라는 게 여기 있네요. 오퍼서티 값이 100%. 그럼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값을 줄이면 어떤가요? 점점 반투명해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너무 많이 0이면 사라지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놓고 사이즈 늘려서 네, 뭐 이런 식으로 구름 효과를 스페이스바 늘려서 화면을 보면 이 구름 효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옵션을 잘 조정해야 좀 아름답게 되겠죠? 그리고 파티클에는 랜덤 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이즈 랜덤은 사이즈를 랜덤하게 해서 100% 주면 사이즈 랜덤해지겠죠. 오퍼서티 랜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퍼서티의 값을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죠. 어디는 밝고 어디는 좀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저는 근데 이렇게 구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얘를 스피어로 바꿔주고요. 스피어로 바꿔서 지금 오퍼서티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느낌의 파티클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파티클의 형태를 스피어로 다시 바꿨고 너무 많기 때문에 파티클 퍼 세컨드를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오퍼서티가 들어가지 않고 솔리드하게 만들고 싶어요. 100% 하얀색으로 오퍼서티 값을 그러면 100%로 해주면 되겠죠. 랜덤 값이 없어야지 어디는 투명하고 어디는 불투명하고가 안 될 거예요. 오퍼서티 값을 랜덤 값을 없앴고 또 너무 많이 생성되는 게 좀 싫어서 5초 정도로 줄여주고요. 네, 에미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10 정도로 바꿀까요? 그러면 굉장히 작게 이렇게 떨어지는 흰색 파티클이 되었고요. 또 뭘 바꿀까요? 네, 그리고 여기 블럭 기미가 있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저 블럭 기미를 없애려면 스피어 페더라는 옵션이 있어요. 파티클 안에 스피어 페더 부분을 50픽셀 잡혀 있는데 0으로 주게 되면 여기 솔리드한 딱딱한 원이 떨어지게 되죠.
사이즈가 좀 너무 크네요. 그럼 사이즈를 줄여주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게끔. 사이즈 랜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이즈 랜덤을 없애면 되는 거죠. 근데 사이즈 랜덤이 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솔리드한 원들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보았어요. 네,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한번 색상을 바꿔볼까요? 색상은 당연히 컬러 부분을 가서 컬러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색상은 이렇게 쉽게 변형이 오고, 근데 저는 변하게 하고 싶지 않네요. 다시 전상 복귀를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컬러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을 클릭해주면 랜덤하게 컬러를 이렇게 땡글땡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 옵션 값들을 조정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파티큘러를 이용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가루 만드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금가루 만드는 거는 사이즈가 되도록 적어야 돼요. 파티클의 사이즈가 1, 2픽셀 정도로 작아야 되고, 에미터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미터에 파티클 퍼 세컨드 개수가 많아야 되고, 색상은 옐로이시한 색깔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금가루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경이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배경이 어두울수록 더 금 같은 느낌이 많이 나겠죠. 저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파티클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어때요? 좀 더 금가루처럼 보이나요? 네, 금가루 이렇게 내리지는 않으니까 역시 옵션 조정을 좀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하고 파티클의 개수를 늘려주면 금가루 같은 것들도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다? 네, 파티클을 동그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티클 타입에 가면 스피어가 아니라 뭐가 있다? 스프라잇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 스프라잇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파티클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 가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는데, 갖다 놨는데, 만약에 난 여기를 나뭇잎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나뭇잎을 화면에 똑 떨어뜨려 주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뭇잎을 위로 올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나뭇잎이 레이어에 존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레이어에 존재하지만 컴포지션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예요? 이미지 상태이죠. 컴포지션 상태가 되려면 뭘 하면 되나? 커맨드 Shift C를 눌러서, 컨트롤 Shift C를 눌러서 얘를 컴포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컴포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래서 OK 버튼 눌러주면, 네, 레이어가 컴포지션으로 묶였네요. 예, 이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컴프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 컴프가 지금 아까 제가 컨트롤 Shift C, 컨트롤 Shift C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컴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컴포지션 사이즈로 만들어진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파티클의 형태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은 형태를 레이어에 떨어뜨려 주고, 그 레이어에 항상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컴포지션은 정사각형이어야지만 된다. 정사각형이 되려면 컨트롤 K를 눌러서, 지금 1280720이죠. FHD 너무 커요. 요거에 체크박스 체크를 풀고 요거를 한 50픽셀, 정사각형이기만 하면 돼요. 50픽셀, 100픽셀, 150픽셀, 200픽셀, 160픽셀 상관없어요. 한 200픽셀 이하 정도로 정사각형이기만 하면 충분히 다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50픽셀짜리 컴포지션을 만들었고, 이 컴포지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컴프2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프 컴프는 정사각형 50픽셀짜리 컴포지션 안에 리프라는 이미지가 한 장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상에 정사각형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티클이라는, 역시 아까 작업했던 솔리드 레이어로 이동을 해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가지고 뭐를 바꾼다? 파티클의 형태를 바꾼다. 뭘로 바꾼다? 파티클의 파티클 타입의 스피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스프라잇으로 바꾼다. 네, 스프라잇으로 바꾸면 보시다시피 화면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파티클 타입으로 바꾸면 그 밑에 보면은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 이 텍스처 메뉴를 클릭해주면 레이어 옵션이 있어요. 레이어 옵션에서 뭘 선택하면 된다? 네, 리프 언더바 콤프라는 방금 전에 만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콤프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바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타임 샘플링을 가셔야 되고요. 타임 샘플링에 보통 랜덤 루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랜덤 루프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버전별로 약간 다른데요. 버전 업됐을 경우에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사이즈라고 있어요. 사이즈를 늘려주면 이렇게 나뭇잎이 파티클 형태로 변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램프 리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내려오면 너무 재미가 없죠. 개수가 너무 많네요.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에미터에 가서 개수를 파티클 퍼 세컨드의 개수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죠. 모든 옵션들은 전부 다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성을 변경해주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죠. 다시 파티클 메뉴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요. 살짝 회전하면 어떨까요? 회전하는 거 로테이션이겠죠. 로테이션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로테이션의 옵션을 클릭해주고 로테이션 Z값을 살짝 랜덤 로테이션을 해볼까요? 랜덤은 뭔가 좀 랜덤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랜덤 로테이션을 살짝 콩 돌려주면 어떨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램프 리뷰를 하게 되면 변화가 없네. 네, 랜덤 스피드 Z축을 돌려볼게요. 네, 적당히 돌려주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네, 1.8은 너무 빠르네요. 요거를 뭐 0.3 정도 해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될 때까지 조정하시면 될 거예요. 네, 랜덤 로테이션 값을 좀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뭘 바꿔주면 될까요? 사이즈 랜덤 사이즈로 랜덤으로 바꿔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고요. 파티클 퍼 세컨드 5초 정도인데 좀 더 길게 갈까요? 그리고 에미터도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적게 값을 적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개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 멈춰있는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이어에 콤포 상태로 만들어 놓고 눈을 켜놨었죠. 이 레이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이 컴포지션을 파티클의 소스로 쓸 때, 파티큘러의 소스로 쓸 때는 눈이 꺼져 있으면 돼요. 눈을 꺼서 안 보이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네요. 지금 현재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제 난 나뭇잎이 싫다. 다른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은 방금 만든 리프 컴프에 더블 클릭해 들어가시고 나뭇잎에 눈을 잠깐 꺼두시고 프로젝트 창에 보면 이건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하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쓰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PNG 파일, PNG, JPG, PSD 상관없어요. 그것들을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 넣을게요. 사이즈가 크네요.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약간 줄여주고 네, 이 안에다가 지금 옥수수를 넣었죠. 컴프 다시 돌아가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파티클이 옥수수로 변경이 돼서 옥수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다양한 종류의 옥수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오브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역시 컴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를 줄여 놓고 다른 이미지를 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스케일을 약간 줄였고요. 이렇게 줄여서
여러 개의 레이어에 이미지가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이 바를 뚫어주고, 뚫어진 바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별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다른 이미지들이 시간차별로 보이겠죠. 이걸 좀 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뒤에 있는 이 부분은요 10초를 만들어 놨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럴 때는 대략 한 1초 정도만 컨트롤 K 눌러서 뭐 1초 정도만 남겨두고 뭐 꺼주면 되겠네요. 왜냐면 프레임별로 이미지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불필요한 부분은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용량만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한 22프레임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컨트롤 K 눌러서 12프레임 정도만 남겨두고 오케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각각 프레임 안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다른 이미지가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엄청 빠르게 움직이겠네요. 근데 요것을 이제 다시 컴퓨터로 와보면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사라지면 안 되죠. 랜덤하게 어디는 이거 뭐죠? 옥수수가 나오고 어디는 당근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막 이게 갑자기 한 군데서 당근 났다 옥수수 났다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컴포지션 안에서 여러 개의 프레임 안에 다른 이미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타임 샘플링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타임 샘플링은 파티클이란 솔리드 레이어를 가서 어디에 파티클이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가서 파티클에 보면 아까 타임 샘플을 뭐 했나요? 랜덤 루프. 이게 뭐예요? 랜덤하게 일정한 프레임 안에 있는 이미지를 루핑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컴포지션 안에 4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아까처럼 반짝이게 보이는 거죠. 어색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랜덤 스틸 프레임을 하면 어떨까요? 아까 스틸 프레임 안에 4개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각각의 4개가 있으니까 이 안에 하나, 둘, 셋, 4개 프레임 안에 4개의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랜덤 스틸 프레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네. 컴포지션 안에 있는 프레임 중에서 4개 이미지에서 랜덤하게 하나씩 뽑아서 그 뽑아진 것을 한 번에 파티클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속도가 좀 느린 듯한 느낌이 드네요. 느린 속도는 어떻게 조정을 한다? 파티클에 가서 에미터에 벨로시티라는 것을 조정하면 벨로시티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숫자를 키워주면 되고요. 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거죠. 너무 개수가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에미터의 파티클 퍼 세컨드의 개수를 늘려주면 된다 그랬죠. 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파티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에미터는 뭐다? 파티클의 모체, 파티클이 튀어나오는 형태를 변경한다. 에미터 타입으로 변경하고, 파티클 세컨드는 개수 조정을 하는 거고, 벨로시티 그래프는 속도감을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렉셔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때 다이렉셔널을 쓰는 거고, 에미터 XYZ 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박스 사이즈 조정할 수 있겠고, 그래요. 에미터 레이어는 3번째 영상을 보시면 그쪽에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선 나뭇가지 위에 나뭇잎이 자라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파티클들은 뭐다? 하나하나 객체의 속성을 조정을 하는 건데, 파티클 퍼 세컨드, 그러니까 라이프 오브 세컨드는 파티클이 에미터에 튀어나와서 생성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파티클 타입은 역시 뭐 스피어 기타 등등 있는데 원하는 형태를 바꾸려면 스프라이트 사용해주면 보통 스프라이트로 많이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텍스처는 반드시 정사각형 컴프에다가 텍스처를 집어넣어서 레이어 상에 존재하게 해야 되고, 그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샘플링 중요하죠. 타임 샘플링 어떻게 보여줄 건지 보통 랜덤 루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스틸 프레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방향 바꾸거나 로테이션, 크기 바꾸거나 사이즈, 오퍼시티 바꾸거나 오페서티, 로테이션, 뭐 컬러 등등 파티클의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볼게요. 이거 외에도 뭐 쉐이딩, 피직스, 악스 시스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관심이 있을 때 공부해 보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정도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